저희 가족은 부모님, 이남 1녀로 구성되어 있고 첫째 동생은 13살, 막내 동생은 8살입니다. 제가 사연을 제보한 이유는 제가 첫째 동생에 비해 너무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희 집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제일 큰 방이 첫째 동생 지훈이 방, 두 번째로 큰 방이 안방, 제일 작은 방이 저와 막내 동생이 쓰는 방입니다. 제일 큰 방이나 두 번째로 큰 방을 저와 막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훈이 혼자만 큰 방을 사용하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도 온통 지훈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동생 유치원 졸업식에만 참석하시고 심지어 동생의 꽃다발도 준비하십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엄마라도 와주셨지 막내의 유치원 졸업식 때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비싸고 좋은 학원이란 학원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도 몇 번 가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저와 막내는 학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조건 독학만 해왔습니다. 어학연수는 물론 해외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엄마가 화내면서라도 모르는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응되긴 했지만 처음엔 독학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지만 가장 어이없는 3가지만 말씀드리면 지훈이는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자신이 부잣집 도련님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도 굉장히 많이 걸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훈이 편을 드십니다. 지훈이가 물건이 필요할 때도 직접 말하고 빌려가지 않고 엄마가 직접 말 없이 막내와 제 물건을 뺏어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지훈이에게 물건을 이것저것 사주시다 보니 물건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은 저희 방에 던져놓으십니다. 쓰거나 버리거나 하라고 던져놓으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 몰래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네 집 분위기는 저희 집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훈이만 특별히 대우받는 것 같아서 사연을 썼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도 지훈이에게만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외할머니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외할머니 사시는 제주도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대우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부모님과 지훈이가 미워집니다. 수도권에 사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입니다. 제 아이는 6살 정도 되었으며 현재 집에서 제가 양육하는 중입니다. 남편이랑 상의 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일부러 이사를 와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제 기준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아이랑 산책을 자주 시키곤 하는데요. 당연히 아이 키우기 좋다 보니 다른 집의 아이들도 많이 와서 산책을 하거나 놀곤 합니다. 저랑 남편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지켜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곤 해요. 그런데 아이가 한참 놀고 들어오더니 엄마, 민식이 펀치! 응? 뭐라고? 민식이 펀치! 빨리 돈 줘! 도대체 민식이 펀치가 무엇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뿔싸, 너 민식이법 그 민식이 말하는 거야? 민식이법이 뭐야? 친구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차 때리면 돈 준다고 했단 말이야.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로 스쿨존에서의 처벌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제 아이가 6살밖에 안 된 제 아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검색을 해보고는 요새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놀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식이놀이란 스쿨존에서 일부러 차에 가까이 가서 놀래키거나 일부러 따라가서 차량을 놀래키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작 6살의 아이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아이에게는 철저히 훈계하고 그런 놀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다른 아이들에게서 또 이상한 것을 배워올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아이가 배우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희와 자주 놀아주셨고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가족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퇴근길에는 치킨이나 피자, 꼭 저희 형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사오셨습니다. 같이 운동을 자주 하기도 했고 평소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제 인생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중고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신다고만 알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서재로 쓰시는 방에 책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고소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무슨 고소장인가 궁금하여 봤더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고소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차 허위매물 환불받는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싫어하는데 설마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설마 중고차 허위매물 딜러는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신경 쓰다 보니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아버지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핑계를 대고 빌려 이리저리 검색하고 찾아본 결과 허위매물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카톡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걸 확인하니 수많은 피해자들의 카톡, 환불 안 해주시면 고소한다는 내용의 카톡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허위매물 딜러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모든 게 부정당한 느낌입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하지만 가족한테 한없이 다정하며 항상 정의를 강조하셨던 아버지가 허위매물이라니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갈피가 스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2 남자입니다.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반에 수업을 20명 정도가 듣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좀 있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1동부터 3동까지는 일반 아파트이고 4동부터 6동은 공공주택, 그리고 7동부터 9동은 또 일반 아파트이거든요. 학원생들 대부분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4동에 살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이고 하다 보니 4동에서 6동에 사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조금씩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오들아! 너희 어머니께 학원비 빌렸다고 말씀드려. 네? 뭐야? 너 4동이지? 에휴 됐다. 내가 전화드릴게. 이런 식으로 반 아이들 다 있는 데서 꼽을 주거나 자습을 시켜놓고 모두 조용히 하는 분위기에서 자기 혼자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건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공공주택은 그지촌이네.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싸? 4동은 주차장이 있어? 이러면서 싸잡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거지 취급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이 그렇게 싸잡아서 공공주택을 비하하면 4동에서 6동까지 사는 애들이 저 말고 5명뿐이어서 다른 동에 사는 애들이 희죽희죽 웃거나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은연중에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하기는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저 열심히 키워주시고 학원까지 보내주시는데 이런 말로 가슴에 상처를 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을 못하고 있네요. 수학 선생님께 직접 말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희 가족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에게 본인들이 읽는 철학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시고 제 핸드폰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 두시고 노트북을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시죠. 최근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네요. 솔직히 철학책은 읽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걸 읽고 저와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결국은 맨날 제가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고 제가 권하는 책은 한 권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아빠는 본인의 어릴 적 모습을 저에게 투영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험 기간에도 동생 둘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실로 끌고 나와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 말이에요. 또 저희 엄마는 무조건 제가 본인의 어릴 적 성적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자기는 학원도 못 다니고 문제집을 사달라고 졸라서 공부를 했다든지 전교 100등이었나 50등이었나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든지. 그런데 잔소리는 아빠가 더 심합니다. 이번에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6과목을 받고 총 11문제를 틀렸어요. 전체 평균은 91.75가 나왔고요. 한 번은 틀린 문제 개수가 3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시험지를 보시고서는 왜 이걸 틀렸냐? 네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다.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다음 시험에도 공부 안 해서 70점 80점 맞을 거냐? 등등.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수학은 일주일 동안 학원에서만 12시간,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 아니면 1시까지 공부, 문제집 한 권 분량의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영어도 본문 문법 정리도 하고 수업 시간에 나온 주요 단어들은 모조리 베껴서 외웠고 문제집도 풀었고 월수금은 원어민 선생님과 공부, 국어, 과학, 도덕은 각각 문제집 하나씩 풀었고 역사는 문제집이 없던 터라 교과서를 열심히 외웠고 선생님이 뽑아주신 프린트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알면서 긴장해서 문제 몇 개 틀렸다고 딸한테 그렇게 말할 건 없지 않나요? 그리고 동생은 제가 총 2명이 있는데 첫째 동생이 여자, 둘째 동생이 남자예요. 그런데 첫째 동생은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 동생과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 저는 사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저를 계속 내리까고 항상 그래요. 둘째 동생은 요즘 들어 자꾸 벌레를 잡아오는데 시험 공부 중 하늘소를 잡아와서 30-40분 정도 공부를 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힘든 부분이 하나씩은 있는데 저는 그게 가족인 것 같다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빠가 밤 12시에 산에 데려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애 하나와 유치원생 하나를 두고선 음과 양의 조화를 설명한다든지 7살짜리 애한테 19단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하는 상황을 자주 겪었던 터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